강남 쪽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레이저나 이런 거를 하면서 의료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회의감이 들던 중에 당시에 여자친구 피부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량을 복용할 정도까지 너무 괴로워했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한 1년 정도 개발팀장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게 안녕하세요. 오늘 퇴근을 하신 건가요, 지금? 예. 방금 전에 진료를 마쳐서 안 그래도 원장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예. 강남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가 피부과적인 진료를 보기 위해서 청주로에서 잠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와이프지만은 당시에 여자친구 피부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없이 여드름이 올라오면서 얼굴 전체에서 붉은색 반점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자국들이 검게 변하면서 얼굴이 너무 안 좋게 변하고 그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여자친구가 우울증량을 복용할 정도까지 너무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피부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식을 이용해서 약도 처방하고 이제 레이저 치료 같은 거 했지만 약 먹을 때만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안 먹으면 다시 나빠지고를 너무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여자친구 모습 때문에 저도 피부과 전문의로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좌절감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의 이제 트러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외에 많은 논문들을 확인하고 또 외국 의사들을 포함해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결국 정말 당시에 운 좋게 알게 된 게 곰팡이성 여드름이라는 거였습니다. 얼굴에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많아지면은 그 균들이 많이 자라면서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2020년도쯤에 나온 어떤 화장품에 들어있는 지방산 성분들도 피부에서 균들이 자라게 하고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싸고 좋다고 알려진 화장품들이 오히려 피부에는 독이 될 수 있는 환자분들이 있다. 그리고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제 여자친구, 지금은 와이프지만 그 경우를 너무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많이 공부가 필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피부과 전문이지만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주로 피부과는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어떤 시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공부를 하시지 화장품에 대한 공부는 많이 없기 때문에 저 스스로 화장품에 대한 많이 공부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놀랍게 특히나 저희가 알고 있는 성인 여드름, 특히나 좁쌀 여드름,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 수부지, 그러니까 수분 부족 지성인 피부분들이 지방산을 줄인 거 하나만으로도 드라마틱하게 여드름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을 없는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시더라도 피부가 좋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현재로서도 여드름을 치료하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어머님께서 예전부터 간호사 일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의학서적이라든지 그런 일을 접할 일이 비교적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말년에 알츠하이머를 앓으시다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고생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이 집안에서도 많이 케어를 해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의사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비교적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명확한 게 없잖아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부는 그 중에서도 그게 가장 명확하다는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맞춰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었습니다. 의대가 보통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를 나눌 때 이과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과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명확한 질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면 좋아지고 이렇게 좀 이분법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의료 현장에 나와서 환자분들을 뵙고 많이 느낀 생각은 의사라는 직업은 오히려 문과 쪽에 대한 적성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매일매일 수많은 환자분들을 뵙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거서부터 치료에 대한 게 시작이 되구나, 이런 생각이 특히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를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오히려 이제 철학이나 인문학 같은 서적을 더 많이 읽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뵙고 이 질환이니까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제 생각만큼 치료 결과가 좀 좋지 않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뭘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창기 때 저는 무력감을 많이 느꼈
느꼈었습니다. 피부병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만성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무력감이라든지 우울증 같은 좀 괴로움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병원에서 치료했을 때는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길 반복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에게 또 많은 얘기가 들려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쑥을 먹고 좋아지셨다는 분들도 있고, 뭐 식초를 바르고 좋아지셨다는 분들도 있고, 특히 그런 수많은 민간요법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가 또 다시 나빠지고, 그리고 또 병원 치료에는 그런 반대되는 치료도 많기 때문에 다시 나빠지고, 결국에는 만성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에는 무력감을 느꼈었지만, 결국에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은 좀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환자분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기본을 해서 치료를 계속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요법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온다면 정기적인 약과 그리고 의사들의 많은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치유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일회성적인 만남이 아니라 평생을 동반자로서 서로 치료를 함께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치료의 길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저를 믿고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항상 신뢰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저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믿음과 신뢰, 제가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주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 경쯤에는 이제 보통 강남 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미용병원이라고 하죠. 그런 병원들에서 많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레이저나 이런 거를 하면서 의료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회의감이 들던 중에, 당시에 어떤 기업에서 화장품 분야 개발팀장을 모집한 적이 있어서 2016년부터 한 1년 정도 개발팀장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와 중국어를 좀 유창하게 할 수 있어서 이제 해외 출장도 다니면서, 특히나 국내외에 있는 정말 다양한 화장품 회사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근데 당시에 느낀 거는 화장품의 대부분은 마케팅이 중요하다. 특히 뭐 미백이라든지 주름 뭐 이런 관련된 화장품들 중에 실제로 효과 있는 건 그렇게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산업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사업적인 측면으로 하시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1년만 근무를 하고 다시 의사의 본업의 자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수록 정말 좀 진실된 화장품이라고 할까? 효과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화장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의사의 길로 돌아가도록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의대생이셨습니다. 의대생이셨는데 이제 너무 트러블 때문에 고생하셔서 이제 본인도 의대생의 지식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결국에 치료할 때만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치료를 마치고 나면 다시 나빠진 걸 반복해서 결국에 다른 병원에서 2, 3년을 고생을 하시다가 저희 병원에 왔었습니다. 근데 치료하고 나서 증상이 너무 좋아져서 원장님 정말 감사하다 라는 얘기를 해줬을 때가 정말 의사로서의 좀 보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인들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있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또 찾아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환자분들이 치료하면은 또 일정 부분 제가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환자분들에 대해서 만들어 드려야 되는 어떤 성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들면 밤 12시나 1시간 넘게 병원에서 만들고 퇴근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왜냐면 환자분들이 점점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하고 나면 정말 깨끗해진 모습, 그리고 정말 환자분들이 이때까지 너무 원인 없이 괴로워하던 모습이 해결돼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념은, 저를 믿고 오는 환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병원에 오셔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너무 정보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전문가의 지식에 근거한 생활 습관 하나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피부는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문가의 말을 잘 듣고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잘못된 치료법이라든지 민감요법 때문에 고생을 하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의학은 발전하고 있고 언제나 더 나은 해결법과 더 나은 치료법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시거나 집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해서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꼭 병원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제 일상생활에서나 집에서도 여러분들의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노하우를 많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근거가 있는 논문에 기반한 지식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확한 지식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안녕히 계세요.